네, 한 주간의 증시 전망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찬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코스피가 2년여 만에 2,800선을 재탈환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착하지 못하면서 2,800선을 다시 내준 상황인데 안착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드디어 2,800선을 회복을 해서 좀 반갑기도 하고, 하지만 또 바로 조정이 나오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증시가, 5월 말 이후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제 이 자리에서 2분기 말까지 우리 증시가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리 금리 인하는 시작을 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것 같고, 미국의 AI 기대도 유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이후로 이제부터 다음 스텝을 좀 보려고 하면은, 일단, 이제 2분기 말까지 올라온 건 맞은데, 지금 코스피가 올라온 거 볼 때 나스닥 기술주하고 코스피만 강하고 글로벌 시장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유럽에서도 뭔가 정치적인 노이즈들이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반전을 하고 나스닥이 오르는데 뭔가 다른 자산들이 조금씩 많이 빠지고 예를 들어서 나스닥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불협화음들이 조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도 약간 수급 ETF의 리밸런싱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마지막에 조금 과도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조정 등을 보면서 우리도 상반기에 주도주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조정은 이번 주에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수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N7 종목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이 또 시장을 이끌고 오면서 이들 종목이 하락을 하면은 시장의 지수가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들 수도 있는 시장이고 실제로 또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미국 증시가 정말 일부 종목들 위주로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반도체. 그런데 한국 증시를 보면은 뭐 코스닥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으면 오르지는 또 못했잖아요. 사실 코스피가 이제 6월이나 좀 올랐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 수익률이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오르면서 그래서 개별 종목들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뭐 대형주, 중형주 위주에서 올랐습니다만 그런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이제 지수 상승이 그렇게까지 코스피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부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작년에 워낙 또 좋았던 2차전지가 이제 올해 못 오르면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지수가 덜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AI 관련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만약에 지난주처럼 그러면은 나스닥은 꽤 빠질 겁니다.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관련 종목도 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삼성비전도체 아니면 뭐 전력기기 등등. 하지만 그 수혜 업종이 코스피 전반에 막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을 다 준다거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뭐 관련된 일부 업종 정도에 그치고 코스피는 또 오늘도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이 좀 방어가 된다고 하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나스닥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10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유럽의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달러 인덱스 구성하고 있는 또 엔화의 약세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외환 시장의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 달러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또 트리거만이 아니라 좀 배경을 살펴보면은 미국 외 지역의 빠른 금리 인하가 달러의 강세를 또 만든 그런 조장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 국면도 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토론회가 시작이 되니까 혹시 뭐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원화 환율 같은 경우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달러 강세도 이제 통화 정책의 속도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미국도 3분기에 경제가 조금 하강하고 하면은 미국도 금리 인하를 고민을 할 것 같고 유럽의 나름대로 유럽 정치 리스크도 아마 7월을 지나면서 조금 뭐 크게 더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원화는 또 환율이 1,400원을 만약에 넘기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 또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크진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원화 약세 달러 강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여튼 일시적으로는 이제 증시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돌려지는지 좀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경제가 좀 나빠지는 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3.4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조정의 여파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마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7월 초면은 또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요? 네, 마이크론 실적 자체는 괜찮을 것 같다고 전망이 돼요. 예, 지난 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뭐 디램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숫자 자체가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를 워낙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대보다 얼마큼 더 가이던스를 상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가이던스 상향이 AI 수요로부터 나오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마이크론이 저번 분기에 HM의 양산이 이제 가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줬거든요. 매출이 찍히는 걸로 이제 그것이 얼마나 실제로 찍히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HBM을 지금 하이닉스는 워낙 잘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도 올라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콜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또 대선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토론 국면에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이 밖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번 주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지난 주 정도만 해도 그렇게 글로벌 리스크가 별로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유럽의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일정들이 이제 가까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대선 토론이 시작이 되고요. 1차 토론이 이번 주에 있고 그다음에 2차, 3차 토론은 9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요. 이번 주에 대선 토론을 시작으로 7, 8, 9, 10월 4개월 동안은 미국 대선 국면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대선을 우리가 금융시장에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트럼프가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지만 또 서너 발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바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정치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프랑스에서 1차 총선이 주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나고 뭐 2차를 지나면서 사실은 뭐 대단한 뭐 노이즈로 생각되진 않습니다만은 유럽의 이 정치 불확실성이 얼마나 완화될지 넘어갈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말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PC 물가라든지 가계 소득 이런 것들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된 것 같아요. 물가가 점점 내려오는 방향인 것 같고 뭐 소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방향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바꾸는 정도의 큰 이벤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예, 지금까지 주도주들이 1분기 AI 반도체, 2분기 AI 반도체 나왔었고 2분기에 또 비미국 지역의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음식료까지 그리고 IT 하드웨어까지 다 땡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소비 관련주, 비미국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 관련주를 따라가기도 좀 버거운데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AI 관련해서 여튼 엔비디아에서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 또 쉽지 않고 조정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주도주가 좀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도 환율 그리고 미국 증시 정치 리스크 등 불안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지수가 막 세게 밀린다거나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상반기에 주도주가 하반기에 계속 바통을 이어받을지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할 건 차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좀 하반기에 괜찮아 보일 것 같은 상반기에 소외 업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발굴해 가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대응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용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